솔직히 말해드릴게요. 러시아에서 날아온 이 두 여성은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Самое интересное, изначально я думаю так, я слетаю чисто на 5 дней в Корею, посмотрю новую страну, поставлю галочку, составлю Ульяне компанию, потому что она летит туда одна, и все, и полечу домой. 그냥 이번엔 서울이나 한번 찍고 오지 뭐라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심지어 딱 5일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스스로 선을 그었는데요. 그런데 서울에 발을 딛는 순간 그 선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러시아 출신의 여행 유튜버 알리사와 그녀의 친구 울리아나입니다. 두 사람은 해외여행을 즐기는 평범한 러시아 여성들인데요. 알리사는 몰디브 여행을 다녀온 직후 단 하루의 고민 끝에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계획도 사전 조사도 거의 없이 그냥 떠나온 여행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이 이 두 사람에게 준 충격은 더욱 날 것 그대로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부터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알리사. 이번 여행의 시작은 친구 울리아나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한국 같이 갈래? 그 한마디에 알리사는 딱 하루 고민하다가 비행기 표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 한국까지 직항이 없는 탓에 베이징을 경유해 총 9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지만 알리사의 표정에는 피곤함보다 기대감이 훨씬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이 첫날 밤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한국 찜질방이었습니다. 알리사는 처음에 카메라를 꺼내지 못할 정도로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데요. Ценный денечек. Вчера у нас был вообще... Мы прям очень прониклись культурой этой страны, потому что мы решили пойти в корейскую баню. Но я не буду сильно рассказывать, потому что мы еще туда сходим, и я засниму влог, я постараюсь, потому что вчера меня настолько окультурило. 욕탕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한국인들이 수영복 없이 당연하다는 듯 이용하고 있었고 때밀이 문화, 낮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함께 몸을 씻는 풍경까지. 러시아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면들이 펼쳐진 것이죠. 그리고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간 공용홀에서 알리사는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찜질방 공용홀 안에는 식당이 있고 영하 10도짜리 얼음 사우나가 있고 TV가 나오는 방이 있고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들어놓은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알리사는 이 공간을 어른들을 위한 유치원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유치원이라는 표현이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러시아에도 바냐라는 전통 목욕 문화가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시설이 하나의 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요. 알리사가 특히 감탄한 것은 입장료였습니다. 15,000원, 하나로 채 15,0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이게 정말 말이 되냐며 연신 고개를 내저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펭귄 모양 컵에 담긴 아이스 음료와 독특한 디저트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눈을 반짝이는 알리사. 그런데 이날 두 사람이 향한 본격적인 목적지는 서울대공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공원이 아니라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공원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방식으로 방문한 것이었죠. 케이블카 창밖으로 보이는 울창한 숲, 그 아래로 펼쳐진 드넓은 공원의 풍경. 알리사는 공원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Короче, что мы расскажем? Зоопарк, а вообще огроменный. Мы тут уже, наверное, Я думала, меньше, кстати. часа, наверное, 2. Ну Мы да. здесь, и мы только дошли, не знаю, мы только первый блок прошли, устали и подумали, что нам нужно подняться на фуникулёре, а фуникулёр идёт 2시간을 걸어도 반도 못 돌았다며 입을 벌리고 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도심 바로 옆에 산과 공원과 동물원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모스크바처럼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진 러시아 도시에서 자란 이들에게는 그 자체가 신선한 발견이었던 것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동물들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도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케이블카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도 이미 그 자체만으로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공원 구경을 마친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알리사와 울리아나 역시 세븐일레븐에 들어서자마자 얼음컵을 하나씩 집어들고 어떤 음료를 채울지 한참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바나나 우유, 망고 음료, 각종 과일 주스까지. 이 진열대 앞에서 두 사람은 아이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울리아나는 소시지 코너에서 자꾸 손이 가는 걸 억지로 참아야 했고 알리사는 삼각김밥을 하나 집어들고 모스크바에서 팔던 것과 비교하며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기 것이 진짜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알리사. 이 한마디가 한국 편의점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и вот такую вот онигири.
Мы вчера уже ели такой нигири, когда были в парке. Очень вкусно. Вообще не похоже совершенно на нигири, которые продаются у нас в лавке или во Вкусвилле. Хотя вот я считаю, что нигири во Вкусвилле, ну, раньше оно было очень вкусно, сейчас оно подиспортилось. Но по сравнению с этим, все нигири в Москве — это гнилятина и тухлятина, реально. Тут прям свежак. 러시아 마트에서도 삼각김밥을 흉내내며 팔고 있지만 한국 편의점에서 직접 맛본 뒤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다며 한참 동안 감탄을 이어갔죠. 실제로 한국 편의점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갓 만들어진 즉석식품을 24시간 언제든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외국인들의 눈에는 당연한 일이 전혀 아닌 것이죠. 공원 산책을 마친 두 사람은 골목을 걷다가 우연히 발길을 멈추게 됩니다. 한 가게 앞에서 직접 참기름을 짜고 있는 장면을 발견한 것인데요. 기계 안으로 들어간 참깨가 천천히 눌리며 고소한 기름이 흘러나오는 그 과정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두 사람. 그런데 그 순간 가게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에게 한번 맛보라며 건네주는데요. 갓 짜낸 참기름의 맛은 지금까지 먹어본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게다가 짜고 남은 참깨 찌꺼기는 누구든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한쪽에 놓여 있었는데 이 모습도 알리사의 눈에는 낯설고도 따뜻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러시아의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음식을 아무 대가 없이 건네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와 맛을 나눠주는 이 평범한 한국인의 행동 하나가 알리사에게는 서울에서 겪은 작지만 선명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바비큐 식당을 찾은 두 사람. 테이블 위에 올려진 돌판 위로 고기를 굽는 풍경, 그리고 따라오는 반찬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알리사. 그녀는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상 깊게 언급합니다. Ну, в основном такой вот. Корейское барбекю вообще топ. Вот это мясо, оно просто тает. Они еще всегда дают всякие закусочки. Вот нам принесли всякого всего. 고기가 입에서 녹는다며 예상보다 맵지 않아서 오히려 놀랐다고 했는데요. 알리사는 한국 음식 전반에 7점을 줬지만 그 점수에서 3점을 깎은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양파였는데요. 알리사는 양파를 전혀 먹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첫 끼니부터 빵 속에 양파가 들어있어 한참 고생했다고 털어놓으며 웃기도 했는데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양파는 그냥 기본 재료이지만 유럽과 러시아 여행자들 중에는 양파를 극도로 싫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Вот этот луковую мешанину, чтобы все с луком, вот эта выжимка из лука, сок луковый, вот это все с луком. Мразь, одним словом. 프랑스에서도 러시아에서도 향신채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양파와 마늘이라는 점은 꽤 흥미로운 문화 차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서울에서 공통적으로 감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분위기와 사람들이었는데요. 알리사는 처음엔 한국이 중국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는데요. Вы знаете, я до сих пор думаю, какие у меня впечатления о Южной Корее. Поначалу я предполагала, что это очень будет навевать мне китайскими вайбами, но Южная Корея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ие эмоции у меня вызывает. Во-первых,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кардинально другая атмосфера, здесь кардинально другие люди. Хотя я почему-то уверена, что корейцы будут похожи на китайцев, но они совершенно не похожи на китайцев.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어디서든 느껴지는 서비스 정신이었는데요. 카페에서, 호텔에서, 식당에서, 편의점에서까지 어딜 가든 정중하고 절제된 태도로 손님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알리사는 두 사람이 식당에서 너무 크게 웃다가 한국인들에게 여러 번注意를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공공장소에서 조용하게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혀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두 사람은 한국공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찜질방을 한 번 더 다녀오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알리사는 카메라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울 정말 예뻐요. 단 한 문장이었지만 며칠간 직접 걷고 먹고 경험한 사람의 말이라서 그런지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도에 체크만 하고 떠나려 했던 도시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오고 싶은 도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찜질방의 오렌지 찜질복,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케이블카에서 내려다 보이는 녹색 공원, 어딜 가도 정중한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한국 밖에서 온 사람에게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수준을 제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은 외국인들의 시선을 빌려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